지금 일정 구간 사이에서 몸무게를 유지 중이신 것 같은데 현 상태에서 이것만 안 한다라는 저만의 약속? 이럴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잠들기 4시간 전 안 먹기라거나 과식 다음 날은 조금 절제하기 같은 거. 뭐 말씀하신 것 같은 류는 아니고 다리 부으면 L자다리 많이 하자. 피곤하면 잘 자자. 이 정도? 잠을 계속 12시 전에 자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자꾸 늦게 자가지고. 점심, 저녁, 카페까지 약속이 되어 있으면 아침 그대로 드실 건가요? 무조건. 왜냐면 아침을 안 먹으면 화장실을 못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식사를 거르고 증량 조금 덜 되는 것보다 나의 그 대사를 계속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게 훨씬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결국은 음식에 덜 예민한 사람이 되니까. 그리고 아침을 거르고 가면 점심, 저녁, 카페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끼니는 무조건 챙긴다. 다 챙겼는데도 양이 많아진다? 그런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근데 뭔가 거르고 나서 그 보상심리로 많이 먹게 되는 거를 지양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아침잠 많거나 피곤하면 아침밥보다 잠을 택하는 게 감정이 유리할까요? 아니요.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아침까지 다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끼니를 줄이면 식욕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끼니를 무조건 잘 챙겨주시는 걸 더 추천해요. 불편한 것도 어느 정도 다 감수하고 루틴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거른 게 아니고 잠을 자다가 아침을 놓친 것더라도 그 이후에 식사량이 많아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무혈경은 아무래도 해결하고 감량하는 게 맞겠죠. 외면하면서 감량해야 하나 싶고 먹어야 한다는 해결 방법만 있나 싶어. 그게 맞나 싶고. 근데 뭐 무혈경이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무혈경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뭐 체중 감량을 한다 이렇게 도장 깨기 하는 식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감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저는 건강한 식사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권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무혈경이 먼저 해결되는 게 무조건 맞긴 한데 그게 더 본질이니까 맞긴 한데 이걸 깨고 감량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건강한 식사를 하시고 그 제가 말하는 새끼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 아까 잠이 많으면 특히 이게 밤에 못 자서 아침잠이 많은 거라면 밤 일찍부터 주무셔야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건강할 수 있는 생활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그 호르몬도 정상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식단 베이스는 뭐 무활경이든 감량이든 똑같다. 그리고 대신 무활경 있으시니까 중간에 감량이 안 될 가능성은 조금 더 있긴 하고 그 정도만 알고 그냥 식단을 그대로 한다.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살찌면 비만세포 수가 늘어난 거라는데 그러면 살 뺄 때 한계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 한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할 건 아니니까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르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마른 몸이 될 수 없는 체질일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항상성 때문에 살쪄 있는 몸으로 돌아가려고 발악하는 걸까요? 체질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이제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다 뭔가 저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되게 아까도 어떤 질문에서 나왔는데 제 꿈이 뭐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돈이 많고 싶거든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고 뭔가 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뭐 좀 재작년이랑 그때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너무 세가지고 근데 욕심에 비해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제가 제 체력도 갈아서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만 보고 막 뭐든 다 하는 그런 성향이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것도 좀 다 비슷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긴 하지만 감량이라는 게 나에게 동기부여가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돈이 그렇게 많이 벌고 싶지만 생각처럼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즐기지는 못하는 것처럼 각자 뭐 체질 혹은 뭐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거는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 100점은 맞고 싶죠. 근데 100점을 맞는 게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게 나에게 공부를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는 못하는 거니까 뭐 그런 차이는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포기를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구나라는 걸 일단 받아들인다. 근데 받아들이면 길이 보인다라고 생각해요. 받아들였지만 목표가 계속 눈에 남아있다면. 제 키 52kg 정도 있는데 원래 제 몸무게에서 갑자기 찐 거라 감량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2kg대에서 48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감량하셨을까요? 딱 그 시기가 블로그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뭐 10년이 걸리든 하자, 그냥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제는 뭐 빠르게 가는 것도 내 몸에 안 맞고 단식 같은 거 해봤자 어차피 더 부어서 살이 찌니까 계속 삼시세끼 먹으면서 죽을 때까지 해보자.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 적당히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내가 원하는 몸무게를 가는 그 방법을 찾겠다. 후회될 정도로 치팅한 날도 다음날 체중계 재시나요? 후회될 정도로 치팅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양이 아주 넘치더라도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라고 정신승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됩니다. 체중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예를 들면 에그 마요는 무조건 살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먹어봤을 때 안 찌거나 오히려 감량되면 저에게 에그 마요는 식단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근데 사실 모든 게 다 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에그 마요도 100g 만약에 먹으면 살 찔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그걸 한 50g 줄이면 좀 찔 것 같다. 그래서 그럼 반 줄여요. 25g. 살 찔까? 근데 또 약간 불안하긴 해. 그래서 또 줄여요. 12.5. 그럼 얘 찔까? 얘도 좀 불안해. 그러면 더 줄여요. 그럼 한 5, 6g 정도 됐어요. 5, 6g 먹으면 찔까에 대해 생각해보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모든 음식이 다 양이 가장 이제 체중에 있어서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만큼만 먹어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알러지 음식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거는 피해야 하는 게 맞을 거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양으로 조절할 수 있다. 물론 나한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양 대비 살이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증량이 잘 되는 그 음식들이 있지만 여튼 사실 그런 것도 더 줄여서 먹으면 되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님, 아직도 밥 먹기가 무서운 1인입니다. 반찬이랑 같이 먹다 보니 중량이 늘어나니 한식이 더 두려운 것 같아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외식할 때 더 그러네요. 아직 탄수가 무서운지. 그러지 않으려 해도 반찬으로 배치우게 되고 조절하는 건 경험이 쌓이는 것밖에 없을까요? 밥도 반찬도 중량을 체크해서 드셔보세요. 이게 그냥 반찬을 늘어놓고 먹다 보면 당연히 반찬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맛있으니까 한 입 더 먹게 되고. 근데 그런 걸 이제 미연에 차단해보는 거죠. 그래서 적당량 먹었을 때 정말 몸이 괜찮은지,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느끼시면 거기서부터는 다시 이렇게 알아서 굴러갈 수도 있거든요. 양을 한번 딱 정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해요. 제가 원래 아침 오트밀 35g에 단백질 순수량 20g 맞춰서 집 반찬이랑 먹고, 점심은 밥 130g에 반찬들 자유롭게 먹고 단백질 순수량으로 20g 맞춰서 먹고, 저녁은 샐러드, 보리밥 이렇게 조여서 먹고, 주말에는 먹고 싶은 대로 먹었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무혈경에 탈모까지 왔어요. 뼈대가 작아 아직 몸무게에 비해 살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식단을 더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라는데 저희 몸 상태가 엉망인지는 모르고요. 남들보다 빡세지 않는데 일하는 이유가 의문입니다. 단백질이 너무 많습니다. 탄수화물은 그에 비해 적으실 것 같고, 반찬을 자유롭게 드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밥을 충분히 드시고 단백질을 줄이는 걸 추천합니다. 탄수화물을 먹어야 내가 몸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량을 맞춰서 먹더라도 단백질 위주로 드시면 그 먹는 만큼의 에너지를 내기 어려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도 오셨을 거예요. 단백질을 먹는 게 모발이나 근육에 바로바로 가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잡아줘야 거기에 단백질이 잘 일을 할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식사 말씀해주신 거로 보면은. 오잉님, 체중 변화 없이 건강하게 먹고 근력 운동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여성 호르몬이 바닥치고 생리가 이렇게 끊길 수가 있는 건가요? 보통 체중에서 탄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근력 운동 시작하자마자 생리를 안 해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봐도 문제가 없고 호르몬 수치만 낮은 상태인데요. 음식 가리지 않고 먹는 빵떡 순이고 운동만 했을 뿐인데 저 같은 분 없으신가요? 근데 운동이 본인의 체력보다 갑자기 막 강하게 하셨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 전 정말 건강에 좋은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에는. 근육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근데 운동을 기점으로 그런 변화가 생겼으면 더 진행되기 전에 일단 운동을 중단해보세요. 그래서 운동을 중단해서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운동이 원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내가 운동을 강하게 했을 수 있으니까 운동의 강도를 이제 약하게 해서 보시는 거죠. 컨디션을 해치지 않는 그 운동 강도를. 몸이 휴식 모드로 가도록 해주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소식하기, 산책 간단하게 해서 순환시키기, 운동 무리하지 않기, 수면, 맞아요. 제가 지향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감량을 할 때 예전에는 막 운동을 해서 내가 태운다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감량은 그냥 내 몸이 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보다 약간 적게 먹으면 그때 휴식 시간을 갖게 만들면 몸이 알아서 지방을 태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할 거 하고 그냥 뭐 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두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뭘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안 되는. 누룽지를 키로째 사다 먹곤 해서 누룽지만은 안 사두고 안 먹고 피하다가 이번에 끼니로 적당량 먹고 있어요. 다른 영상에서 반찬이랑 수분 때문에 밥보다 빵을 감량 때 더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누룽지를 물에 불려 먹다 보니 물량도 자작한 정도인데 200도 훌쩍 들어가고, 누룽지 김치 이렇게 소소한 걸 못 먹었던 게 지금은 기쁘긴 한데 추천하시나요? 소화 잘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시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밥을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피했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냥 무서워서 피했냐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소화가 잘 안 됐거든요. 감량도 안 됐고. 근데 이제 계속 먹는 거를 제 나름 좀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먹으면서 장기도 뭔가 이제 일을 계속 하니까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밥을 웬만큼 많이 먹어도 체중엔 영향이 없고, 그래서 산님도 아주 예민하신 분이면 그걸 추천드리긴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소화 원활하고 체중이 잘 원하는 대로 변하면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 식사 시간 간격이 4-5시간을 확보하더라고요. 일부러 의식한 건 아니실 텐데 단순히 오래 긴 공복을 가지는 것보다 식간사의 공복 시간을 잘 가지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보면서 분석까지 맞습니다. 그 공복 시간이 한 번에 너무 길면 식욕이 너무 오를 수 있고, 또 저도 그랬고 되게 많은 분들이 공복 시간을 오래 가졌을 때 위염 같은 게 많이 생깁니다. 위염이랑 또 장에 가스 차는 거. 그래서 공복 시간을 한 번에 많이 가져가는 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복이라는 게 굉장히 되게 간헐적 단식 포함해서 되게 저는 좀 미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끼니를 적당히 잘 챙기고 소화가 되고 끼니 전에 다시 약간 공복 생기고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게 가장 뭐 건강에도 좋고 감량에도 유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감량기 지나고 유지기 때는 다이어트템, 오트밀, 샐러드 등등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식들에 대해서도 뭐든 음식 중량과 소화가 유지기라도 중요하고, 소화는 언제든 중요하죠. 소화가 잘 안 되면 살찔 가능성도 있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소화는 그냥 무조건 다 중요한 거죠. 감량할 땐 더 중요한 거고, 뭐 음식은 먹었을 때 불편하지 않으면 다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다 자기 맘이다. 근데 그런 건 생각해야죠.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 때문에 힘든 일을 겪었어요. 야채 위주로 너무 이렇게 열량을 적게 식사를 했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식사를 구성해야겠죠. 소화로 인한 붓기가 뭘까요? 저도 확실히 소화가 안 될 때 몸이 띵띵 붓는 느낌이 나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견과류를 폭식했을 때 붓기가 역대급으로 심했고, 단백질보다는 적당한 탄수화물 위주와 몸이 편한 만큼 먹을 때 붓기가 쭉쭉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냥 말 그대로 소화가 잘 안 됐을 때 몸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배출이 잘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소화가 잘 되는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해봐야 체감하실 수 있어요. 그냥 하루 소화 잘 된 거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정도 식사량 많지 않게 계속 유지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배가 알아서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 빠지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으면은 좀 뭔가 몸이 단단해지잖아요. 그냥 만약에 지방이 늘었으면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되는 것 같은데, 붓기로 늘 때는 되게 빵빵해지고 오히려 뭐 탄력은 더 있어 보이기도 하고, 식사량을 많지 않게 잘 조절하셔가지고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들어졌을 때 그 배 상태랑 다시 과식했을 때 몸 상태랑 비교해보면 이게 소화로 인한 붓기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